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이 갈수록 여러분들의 삶은 더 좋아지고 계시죠. 시청자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과 민주와 또 자유의 날개짓 아래 풍성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저희들이 우리 스튜디오에서 보내드리는데요. 애청자 여러분의 그런 번영의 모습처럼 저희 스튜디오의 모든 이런 시스템들이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기점으로 해서 저희들의 표정을 보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표정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푸른색으로 저희들 화면이 다 비춰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60민주항쟁의 날입니다. 대통령께서 10년 만에 60민주항쟁 30주년 기념식을 참석하셨다라고 하는 반가운 뜻깊은 60민주항쟁에 관한 의미 깊은 시간들을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으로 오늘 마련했습니다. 60민주항쟁을 돌아본다. 사람법인 더 좋은 정책연구원 김범태 이사장님, 우리 박사님과 함께 의미를 짚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을 마련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급비서울을 가신다고 해서 또 너무 급하게 또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차분하게 60민주항쟁 또 많은 분들이 우리가 공감하고 있지만 후세대들은 이게 뭐야 라고 하는 갸우뚱거리는 그런 좀 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고 박사님께서 주제 선정을 잘 해주셔서 오늘 저희 또 관심 있게 조바심으로 또 좋은 마음으로 배우는 자세로 저희들도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60민주항쟁에 대해서 소상히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시죠. 요즘 젊은 학생들이나 청년 세대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예.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 60 하면 옛날에 권농일이었습니다. 권농. 예, 권농일. 진짜 오래간만에 들어보죠? 권농일. 예. 그 권자가 권한다? 권한다 그런 얘기예요. 예. 지금 권농일을 요즘에는 뭐 그런 행사 자체를 안 하죠. 예, 제가 안다는 것만으로도 저기 뒤에 우리 아나운서님 계신데 모르시죠? 권농일입니다. 아버님은 아실 것 같아요. 권농일, 예, 권농일이었습니다. 이제 어떻든 간에 예, 오늘날 현대사에서는 60 민주항쟁 기념일로 자리매김되어 있거든요. 예.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33년 전입니다. 예. 그때는 신군부의 그 전두환이 집권하고 있을 때지요. 예. 불의한 권력이죠. 예. 그런데 전두환이 집권을 하고 나니까 괜찮은 거예요. 해볼 만한 거예요. 예. 야. 그래서 이제 집권 몇 년 차였습니까? 그때가 이제 7년 차, 횟수로는 8년 차지요. 정말 그 한자어로 말하면 무소. 예, 불의 권력이죠. 우와. 예. 그런데 이제 민주주의를 위해서 꿈틀거렸던 김대중, 김영삼 이런 그 제야 세력들은 언젠간 그 분출구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쟁취해야겠다는 생각들을 갖고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 과정에 1월 달에 예. 서울대생 박종철 군 치사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두환은 그 권력의 맛에 취해서 예. 헌법 개정은 있어서 안 된다. 예. 그것이 4월 13일 4.13 호원 조치라고 호원 조치. 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4.23 호원 조치. 예. 거기에 이제 맞대응해서 많은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국민들이 호원철폐를 외치게 됩니다.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던 호원철폐 독재타도. 네, 호원철폐 독재타도. 그 연장선상에서 5월 달에 정의구현 전국 사재단에서 박종철 군이 사건을 파헤치는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그렇죠. 은폐 축소가 된 거죠. 예, 그렇죠. 탁친이 하고 죽었다가 아니라 물고문에 의해서 타살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엄청난 그 기자회견을 하게 됩니다.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 예.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 그리고 나서 바로 6월 9일. 6월 9일. 바로 어제입니다. 연세대생 이한열 군이 경찰 재판에 열사죠. 바로 치명상을 입게 되는. 정확하게.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민주주의, 호언철폐, 독재 타도를 외치던 네. 이 많은 그 시민들. 김대중, 네. 김영삼을 제야, 비롯한 민주 제야 세력들. 민주 세력들이 이제 이건 안 된다라고 하게 됩니다. 전국적으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일어나는 민주헌법 정치 국민운동 본부, 소위 국본이죠. 네. 그것을 중심으로 거리로 나오게 된 것이 한마디로 항쟁입니다. 한마디로, 그때는 예, 민주 세력의 총 집결이네요. 그때는 사실상 이제 일반적으로 데모 현장이나 시위 현장에는 학생들, 노동자, 농민들이 저러고 나왔다라고 하면 넥타이를 맨 넥타이 부대 화이트 칼라가 참여를 하게 되고 응원의 박수를 보내고 이렇게 됐어요. 각계각층의 뭐 예. 하여튼 뭐 의사도 나오고. 그렇죠, 예. 예. 혹시 그때 검사들도 있었습니까? 검사들이 있었다는 얘기는 없습니까? 들었습니다. 아, 예. 뭐 부검이들도 참가했다는 분 이야기들도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예. 박종철 군 그 은폐 사건 예. 거기에 그 참여했던 뭐 의사들이라든가 예. 그런 분들이 뭐 보이지 않게 드러나지 않게 참여했다라는 얘기가 회자되고 그랬었습니다. 정말 용기 있는 행동 예. 바로 그래서 결국은 그때 당시 이제 민정당 대표였던 노태우, 예. 당 대표는 이때 노태우였거든요. 예. 바로 오늘 60. 예. 후보자로 선출되는 예. 이런 일까지 있거든요. 당시 60, 오늘이죠. 60이. 그렇죠. 예. 60이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되면서 그날이 기념비적인 말로 민정당 대표로 이제 선출되는 날이죠. 그다음에 이제 6.29 선언으로. 그래서 이제 그 여파로 결국 이제 한포럼 한 20일 후에 6.29 항복선언으로 이제 그게 됐죠. 그렇게 정리를 시국수습 이제 특별 선언으로 이어지는 거죠. 예. 자, 그럼 이런 그 60민주항쟁이 방금 이렇게 그 줄기를 잡아 주셨어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그다음에 이한년 열사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쭉 어떻게 보면 민주헌법 정치, 국민운동 본부까지 이렇게 됐고 노태우의 시국수습 선언까지 6.29에 이어졌다는 줄기를 잡아 주셨는데요. 굉장히 큰 줄기인 것 같아요. 우리 민주화의 줄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 현대사에서 갖는 의미를 상징성을 둔다고 하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줄 수 있으십니까? 이제 결국 이제 그간에 이제 박정희 5.16 군사 쿠데타에 이은 군사 독재가 사실상 1기 박정희 시대, 2기 전두환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2기가 어찌 보면 사실상 막을 고하고 이게 박정희 전두환이 그리고 이제 조금씩 진전된 예를 어떻든 그 당시는 민정당 군부 세력의 일환이지만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민화로 조금 제도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예. 어떻게 본다면 6.1 민주항쟁 덕분에 신군부의 세력들이 완전히 축소가 되고 민주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어떤 또 계기가 됐다. 그렇습니다. 단지 그것뿐입니까? 또 뭐 더 상징성을 찾는다면? 이제 사실상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박정희가 유신을 선포하고 나서 체육관 선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두환까지 체육관 선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국민들은 내 손으로 대통령 한번 뽑아보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대통령 한번 뽑아 직접 민주주의, 그렇죠. 직선제 정치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60 항쟁의 일환으로 결국은 그것이 6.29 선언을 가져오게 됐고 결국은 이제 노태우의 항복 선언이죠. 거기에 핵심이 직선제 쟁취였습니다. 이게 가장 크네요. 정말 그렇습니다. 한국적 민주주의를 그대로 어떻게 본다라면 서슬프런 독재에 맞서서 이렇게 강조오는 그런 이제 항쟁의 승리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그런 틀이고요. 3번이 좀 질문에 대한 답변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좀 미묘한데요.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자, 당시 비교해 보면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화 박사님이 보시기에 민주화 됐습니까? 지금 60 항쟁 그리고 6.29 선언 그 과정에서 이제
이제 노태우가 결국은 도로 대통령이 됐단 말이죠. 예. 그게 이제 삼김이 분열되고 노태우 대통령이 이제 당선되는데 사실상 어떻든 간에 60 항쟁으로 인해서 형식적 그리고 제도적 민주주의는 예. 어느 정도 접근되기 시작했다. 예. 이렇게 보죠. 제도적 민주주의가 그렇죠. 예. 형식적이고 제도적인 민주주의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그것을 넘어서야 되는데 적어도 실질적 민주주의는 불공정이라든가 불공평이라든가 불평등이라든가 이런 것이 살짝 해소돼야 된다라는 그렇죠. 얘기죠. 지금 시대에 맞는 민주주의. 그렇죠. 요즘에 그래서 많이 회자되고 있는 예. 뭐 기본소득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네. 대두되게 된 배경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모든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는 그것이 제도적인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민주주의가 돼야 완전한 민주주의가 정착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 어떻든 33년이 지난 지금 조금씩 진전되어 와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불공정 문제, 불평등 문제 이런 것들이 해소되어 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어느 한 구석에서는 그것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국민들이 많다. 그래서 사실상 기본소득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몇몇 사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게 뭐 우리 사회 진보와 보수로 더 첨예한 갈등을 하게 됐던 전 조국 법무부 장관 또 민정수석이 가는 일가의 여러 가지 거기에서도 진보와 평등과 기회와 공정의 가치에 관한 그런 논쟁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요. 자, 그러면 어떻게 본다라면 대한민국 민주화 현대의 민주화 과정에서 봤을 때 당시에는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사실 군부 독재 타도에 대한 정확한 타겟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 군부와 민주화라고 하는 독재와 민주화라는 타겟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그런 타겟 자체가 없어진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진보와 보수가 그때 당시의 개념이 크게 확실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본다라고 하면 사회 곳곳에서 시민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가 일어나고 있으나 당시에만큼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들은 뜨거워 있지 않은데 그 당시에는 오직 민주화였지 않습니까? 군부가 너무 잡아버리니까 철통 정치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민주화에 대한 열망, 소망들이 있었는데 지금 그 정도에 대한 민주화 열망의 소망들은 아닌 것 같아요. 시대에 맞는 민주화의 소망, 열망들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후세들이 어떤 육신 민주항쟁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좋겠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한번 교훈으로 끝으로 해주시죠. 이제 아주 옳은 지적인데요. 예. 지금 이제 민주화를 이루어온 과정을 보면은 조금 전에 과거는 이제 군사 독재를 어떻든 간에 철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선적으로 제도적으로라도 민주주의를 쟁취해야 된다라는 그런 목표가 뚜렷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제도적으로는 어느 정도 민주주의가 정착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건 이념적으로 보수 진보를 떠나서 그것은 다들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리고 앞으로 이제 미래 세대들이 지향해야 할 가치가 어떤 것일까라고 얘기를 해본다라고 하면 그것을 우리 지도자한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정말.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바로 당시에 33년 전에 군부독재 타도를 외쳤던 그 세력들입니다. 그게 오늘날 어찌 보면 지배 세력으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상 기득권 세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기득권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소위 학생운동권들이 지금 지배 세력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기득권을 가져왔는데 다들 누리고 있어요. 모든 것을 향유하고 있습니다. 부도 누리고 있고, 권력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세대에게 어떤 것을 남겨줘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거대한 화두입니다. 그러면 결국 요즘에 가장 중요한 게 청년 실업 문제,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만은 불공정 문제, 불공평 문제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 기득권 세력들이 어떻게 후손들에게 정책적으로 마련해 놓을 것인가, 자리를 만들어 놓을 것인가. 더군다나 일자리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인공지능 시대에 와 있지 않습니까? 4차 산업혁명이 이미 도래했고, 그럼 결국 계속해서 자라는 청년 세대나 미래 세대는 일자리는 줄어들고 AI가 모든 것을 대신하게 되는 이런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기득권 세력들이 뭔가 마련해 놓지 않으면 엄청나게 그 사람들 열매만 따먹어 버리는 세대로 전락되고 말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당시 민주화를 외쳤고 독재 타도를 외쳤던 지금의 세대들이, 지금 핵심 세력들이 미래의 우리 먹거리 문제, 미래 세대가 지향해야 할 가치, 통일 문제, 평화 문제 이런 것에 천착돼서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이런 것이 매우 필요하다. 그리고 젊은 세대에게 한마디를 드린다고 하면, 적어도 젊은 세대들은 그러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잘 모릅니다. 제가 아까 권농일 얘기를 했습니다. 권농일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역사 인식이 문제입니다. 33년 전의 상황을 모르고 있거든요. 그 선배들이 각고의 노력으로 쟁취했던 그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이제는 체험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더 이것을 발전시키고 개성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었을 때 그들이 지향하고자 하는 가치, 그들이 누리고자 하는 일자리, 이런 것들이 마련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우리 사단법인 더 좋은 정책연구원 김범택 이사장님과 오늘 서울 귀경해야 될 그런 귀한 시간에 우리 스튜디오에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60 민주항쟁이 가지고 있는 30주년의 기념입니다. 그 가치에 제가 직접 합법으로, 이제 간접 합법으로 들었는데 제가 직접 합법으로 전하겠습니다. 마지막에 교훈을 주셨습니다. 당시에 물론 고생했던 우리 학생운동권들이 지금 기득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일부죠, 일부 누리고 있는 그런 지배세력에 와 있습니다. 그들이 좀 더 성숙한 더 자세로 사회의 기회와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또 일궈 나가는데 좀 더 많은 고민과 성찰이 있기를 바라는 바이고요. 두 번째는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젊은 세대들이 그동안 또 선진 세대들이 이루어왔던 대한민국의 민주화 과정이 사실 만만치는 않습니다. 또 4강 외교, 6강 외교 속에서 한반도는 늘 샌드위치적인 자세에 있습니다. 우리가 치열하게 고민했던 것처럼 지금의 젊은 세대들이 정말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의 삶의 취업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함께 대한민국의 가치를 공연을 하는데 더 많은 깊은 성찰과 고민의 자세로 이루어 간다라고 하면은 대한민국은 지금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서 선진 위치에 있는 것처럼 향후에도 G12, 지금 G12입니다. G12에서 G5까지 승승장구하는 선진 대한민국의 미래가 바로 후세들과 함께 도래할 것이라고 하는 김범택 박사님의 메시지를 끝으로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보도제작의 오스량 진행해 주는 임영이었습니다.